지금 언론사에 윤석열 외교가 너무 이렇게 언론에서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거 하나씩. 당심이 곧 민심이라던 국민의힘. 당신 100% 업보의 발목 잡혔나?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면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아예 빼버리고 김기현을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이제 뺀 상태에서 당원 100%. 투표로만 뽑았던, 그러니까 당원들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이것도 민심이랑 똑같을 거다 했지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보도들 많이 나와요. 여당 지지율 뚝, 김기현 리더십은 어디에? 아, 리더십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럴 줄 몰랐나요? 용대시라고 그래서 연동돼서 굴러가는 곳이잖아요, 저희가.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안철수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당신 100% 전당대회 땜은 안철수 아직 있나요? 지금 저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손가락 잘려가지고. 자, 그다음 입 닫은 국민의힘 윤 망언 논란. 우리한테 묻지 마. 그거 보여주시면 좋은데 이제 그 어떤 평론가가 한 말인데 공감이 돼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 중간부터 한번 읽어봐요. 다만 이 과정에서 지도부 선출 과정에 보수 성향이 부각되고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튜버 등 빅스피커의 영향력도 크게 반영되다 보니 민심과 어긋나는 결과가 생겼다는 것이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한대 교수는 당원 100% 방식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지도부의 성향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심이 반영되지 않고 낮은 지지율 속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보니 결과적으로 보수 편향이 과표집됐다. 문제는 대중정당 지도부라는 점에서 마치 국민의힘 인식이 모두 그런 것처럼 포장될 수 있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가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할 때는 언론이 사기를 친 거지. 대국민 사기극이었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있지 그러신. 어려운 말 못 알아먹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김기현 뽑히는 전당대회가 거의 분위기가 한 두 달 정도 막 분위기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활성화라고 하는 아주 전문적 용어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활성화돼 있던 거죠. 김기현이 됐으면 좋겠어. 뭐 또 누구 나왔지? 다 까먹었네. 안철수 나왔고 천하람 나왔고 뭐 황교안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엿고 있다가 나는 누구라고 찍어. 근데 거기에 민주당 지지층은 설문 여론조사의 문항이 한 6개, 7개쯤 국민의힘을 물어봐. 아이 짜증나 바빠. 저 어떤 경우는 이 방송 중에 여론조사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쁘면 못 받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건데 우리나라 정당 사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바꾼 당대표예요. 그전에는 이준석 자르고 비대위 만들었고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당대표가 뽑혔는데 지지율이 폭삭한 거야. 이걸 어려운 말로 어르신은 처음 들어봤겠지만 컨벤션 효과라고 해요. 잔치집에서 지금 잔치집 앞에 식당 개업발이라고 하는 거야. 막 저기 막 화환도 와 있고 사람들이 부글부글 하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먹고 가기는 해. 며칠은. 근데 먹어봤더니 맛이 없거든. 그러니까 개업발이 오래가는 집은 맛있는 집이고 개업발이 바로 떨어지는 집은 맛없는 집인 거예요. 바로 그거야. 김기현이 당대표가 됐는데 지지율이 민주당이 계속 앞서고 있네요. 어떤 경우는 15% 이상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민 민심을 읽지 못하는 그렇죠. 건데 저희 다 예상했잖아요. 아, 김기현 대표 체제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비대위 얘기 나올 거다. 예상한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홍준표가 하도 막 씹을씹을 하니까 김기현이 이제 저 홍준표를 저격한 적이 있었고 고문 내서 해촉시켜 버렸잖아요. 홍준표가 4월 18일 날 한 말이에요, 저게. 지지율 폭락이 내 탓이냐? 약속대로 당 지지율 60% 만들어 봐라. 참 아유. 당이 지금 저러고 있어요. 홍준표는 김기현이 보이겠어요? 당대표까지 한 대선 주자였던 사람인데 김기현 좀 저렇게 이죽거리면서 그럼 네가 한 60% 만들어봐서 조용히 있을게.
참 정말 이제 기대되는 거는 우리가 벌써 하다가 이제 5월달 거의 이제 1년 정도 반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다가 하면 완전히 진짜 총선 국면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지금 봤을 때 국민의힘은 전혀 지금 뭔가 전환될 분위기가 안 보이고 뭐 12월경에 뭐 쌍특검 이렇게 진행되면 정말 볼만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김기현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심기만 보좌하고 똑같은 언행들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여당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당연한 결과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대에 머물러 있으니 이것이 연동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사실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으면 여당이라도 쓴소리하고 국민들 민심을 반영할 수 있게 다잡아 가야 되는데 뭐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니 뭐 저는 바뀔 이유도 없고 조만간 저렇게 내부에서 비토하는 목소리들 나오면서 비대위 가자 뭐 이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거지. 이제 윤석열은 한 가지만 생각한 거죠.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당대표는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중성, 지명도, 인기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거죠. 좀 모자란 대통령이 내 말 잘 듣게 하려고 시켰는데 김기현이 가지는 호감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미가 안 보이고 거기다가 무슨 울산 땅 문제 같은 것들이 의혹으로 올라오고 이 사람이 1,000원짜리 학식 먹으러 가도 사람들이 거기 그 어떤 공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 돈 많은 새끼 와가지고 지지를 올리려고 왔나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지만 같은 나라 국민으로서 대통령의 모자람은 당대표라도 스마트한 사람이 돼야 이게 어느 정도 상세가 된다 이야기를 했지만 내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듣기는 하겠습니까? 결국은 즉 당대표를 만들어 놓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서로 지지율 갖고 탓을 하고 있는 건데 김기현은 하는 짓이 그런 거잖아요. 이재명 까는 게 얘는 유일한 낙인 거야. 여당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지금 뭐 오늘 간호사법 통과됐다 그러는데 한 번쯤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랑 상관없이 얘들 변했다는 소리 들으려면 윤석열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해야 되는데 무슨 법만 하면 이제 지들이 나서서 거부권 행사를 권고를 하는데 그거 아니야.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한테 거부권 행사를 권고해달라고 해주세요 하면 거부권 행사 권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무슨 예를 들면 지금 저 전세 사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재부나 윤석열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고 이거 정부가 삽시다 해가지고 나머지 다 일단 살게 해주고 구상권 청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몰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보존되고 거기서 다 채워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거 반값이라도 돌려주자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나 개념이나 정책이나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이 뭐 100년 전의 일을 갖고 일본은 무릎 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서 갖고 주 없는데요 이러고 자빠졌으니까 지지율 올라갈 리가 있냐고. 잘한다. 네. 계속 이대로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 최근에 나온 정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이번 주에 나왔던 정당 지지율입니다. 이게 2,500명 조사예요.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조사 네. 기간이네요. 또 다음 주 일요일 또 나오는데 두 당이 떨어지긴 했어. 그래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 이상 차이 납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 본 장면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민주당이 제가 이 방송이 10년 됐잖아요. 박근혜 때 정권 뺏기고 나면 민주당 지지율 10%대 후반 나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 그래서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보수 정당 정권 잡았을 때 이렇게 이기는 경우가 난 처음 봤어요.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집권했을 때 있잖아요. 한 1년쯤 지났을 때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집권을 자꾸 잡고 있어도 이런 경우는 일단 처음 봤고요. 그리고 저 때 이슈가 뭐가 있었습니까? 일명 그놈의 돈봉투. 그게 한참 이슈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50억 무죄인 국힘이 있는데 국민들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여론조사는 아까 예를 들면 갤럽이나 NBS처럼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어볼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효과는 언론에 의한 가스라이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자랑스럽지가 않거나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상담원이 물어봤을 때는 에이 나는 정치 관심 없어요. 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당측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효과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저런 지금 저기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잖아요. 위에 있는 자동응답 아래에 있는 전화 면접이 저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기기가 물어보면 당당하게 민주당 찍는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51% 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가면 선거 무조건 이긴다는 거죠. 저것도 15% 차이 나잖아요, 지금. 16%. 아까 이런 거 있죠. 민주당 돈봉투 악재에도 민주당 지지율 더 상승. 이러면 이제 두 가지 돌아버리는 거지. 외교 나갔는데 지지율 떨어지고 돈봉투 분명히 터트렸거든 우리가. 저 캐비넷에 있다가 히든 카드라고 터트렸는데 예.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해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굉장히 골치가 아플 거예요. 자기네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은 지금 다 써내고 있는데 전혀 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김종숙님. 푸나님 제발 김치국 좀 마시지 마세요 좀. 종숙님 생각 틀렸어요. 저 틀렸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당 관계자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힘내라요, 힘내라. 이대로 가면 된다 이런 건데 이게 무슨 김치국이라고 그러세요? 본인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김치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는 사기로 이기는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윤석열 지지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다 숨어버리잖아요. 내가 마신 김치국이 뭐야? 여론조사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잘 나온다고 말하는 게 김치국인가요? 데이터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 정수님 댓글 한번 써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김치국인가요? 사기로 이기는 거예요. 사기로.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선거를 이기다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졌잖아요. 그때 했던 이야기 그대로 유효해요. 투표장에 나가면 우리가 이긴다는데 박원순 시장하고 오거돈 시장이 그렇게 그만둔 거에 대한 지지층들이 완전히 지금 붕괴된 상태에서 그 선거 지고 대선 지고 지방선거 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격할 때인데 그게 어떤 김치국을 마신다는 건지 제가 댓글 써주면서 읽어드릴게요. 서로 반론이 돼야지. 그 다음에 결국 이거예요. 국민의힘 지도부. 아우 정말 엄청난 얼굴들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와. 폐허가 된 국힘 지도부 국민의힘 영업합니다. 이게 약간 전쟁과 비슷한 건데 저런 꼬라지 있으면 계속 때려가지고 더 폐허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진영 싸움은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저기에 제대로 된 놈 한 놈도 없잖아 지금. 저렇게 구색을 맞추라고 누구한테 하라고 해도 힘든데 참 잘 모였습니다. 이거는 썸네일처럼 이건 마찬이 만든 건데요. 잘 만들었네. 폐허가 된 국힘 지도부 영업합니다. 예. 이게 이 상태에서 지금 두 사람은 징계 대상이잖아요. 수석 최고위원 징계 대상이고 태영호 징계 대상이고 거기다가 지금 저 레이싱카는 왜 조용한 거예요? 이거 저 조수진 저 북한 아나운서도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죠. 이상한 짓 해가지고. 밥 한 공기 밥한 나비오기. 네. 그리고 장해찬은 100급이고 김병민은 그나마 정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전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친윤이요라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뽑혔지만 결국에 지금 태영호하고 또 김기현하고 붙었잖아요. 저건 지도부가 아닙니다. 재밌네요. 그럼 보수 뭐요? 괴멸 세력들이죠. 그럼 밑바닥 지지율이 윤석열이 문제예요? 국민의힘이 문제예요? 둘 다 문제. 둘 다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어. 왜냐하면 한쪽으로 정상이어야 되는데 네, 그게 문제. 총체적인 문제인 거죠. 참 놀랐어. 어떤 분이 오래오래 갔으면 그래서 저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저 지도부에 당대표나 최고위원 중에 유승민 있고 뭐 안철수 있고 나경원 있고 하면은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국민의힘에는 지금 저 사람들이 지도부라고 윤석열 임기 초반에 국정을 돕는 여당이야.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분명히. 왜 이렇게 웃음이 나죠? 저 인물도 모아놓으니까 재밌네요, 진짜. 국민의힘 영업합니다. 아 그리고 어쩜 저렇게 사진도 딱 그 표정에 맞게 그렇게 골라서 정말 이대로만 계속 쭉
여기서 문제적 인물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씨. 지금 경제가 최악이잖아요. 최악. 물가 올랐어. 뭐도 안 돼. 얘는 골프 광이야? 골프 치는 그저 무슨 자세한 봤거든요. 골프 더럽게 못 치거든. 골프 대회를 저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달 뭐 하방 해가지고 뭐 내려간다면서 갑자기 경남 도지사 하던 놈이 대구시장 가갖고 자리 보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쉽게 표현하면 시정은 안 챙기고 중앙정치에 콩나라 파나라다가 고문도 잘린 주제에 이상한 고집이 있는데 지금 골프 대회에 관련해 갖고요. 왜 좌파 매체들이 골프를 기피운동 취급하냐?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철딱서니가 없는 것 같이 보여서 진짜 웃음밖에 안 납니다. 지금 아니, 이 골프 칠 때냐고요. 아니 공무원들. 나는 골프를 기피운동 취급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제가 이제 스포츠인으로서는 가장 권장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골프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운동하는 것이 중년 이후에는 최고로 좋은 운동이에요. 골프에 그 라운딩하면서 계속 걷는 거 있잖아요. 근데 골프를 한국에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접대 문화가 돼요. 접대 문화도 있고, 그러니까 골프 끝나고 나서의 디프리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도청 방지 이런 게 정치인들이 이제 야외에 나가서 로비하는 주로 창고를. 이야기할 때 그런 용도로서 부정적 이미지가 있지만 스포츠로서는 진짜 훌륭한 스포츠 중에 하나가 골프예요. 골프. 조기축구, 등산 이런 건 저는 비추합니다. 나이 먹어서는 그거 몸에 해로워요. 그 운동한다고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근데 이 골프를 뭐 기피 운동 취급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골프 안에 돈 많이 들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아무리 대중화됐다고 해도. 그러면 공무원들 모아가지고 골프를 저렇게 쳐야 됩니까? 굳이? 이게 국민에 대한 태도가 개판이 얘들을 보면. 그러니까 단순히 대회지만 저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다 연습하고 매번 그 시간을 할애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지금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으니 눈치를 하는 못 챙기는 것 얘기죠. 같아요, 진짜. 저도 사실 골프는 재밌거든요. 근데 자주 못 치고 형편이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무슨 또 좌파들은 그 기피 운동 취급을 했냐. 그건 또 사실 왜곡입니다. 아, 그것도 사실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나 뭐 그랬는데 요즘에 많이 보편화돼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나라로 나가가지고 골프 치고 그러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평범한 운동이 되긴 했습니다만 홍준표는 지금 왜 우리가 저 공무원 골프 대회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눈치를 정말 못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골프 광이라는 게 2015년 경남 도지사 시절에도 골프 대회를 열었어. 이게 이제 뭐랄까. 이게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요. 홍준표는 원래 또라이라서 상관없는 거야, 언론들아? 그런 거죠. 지금 민주당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 시기에 공무원들 모아서 골프 대회 열면 뭐라 그럴래? 아주 가루가 됐을 겁니다. 또. 홍준표의 말입니다, 말. 골프 대회 한다고 하니까 공무원이 무슨 골프를 하느냐고 주변에서 말들이 많다. 공무원이 등산하는 것은 되고 골프는 안 된다는 논리는 옳지 못하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일단 등산이요. 골프보다 돈 적게 드는 거 맞잖아. 그럼 등산은 미리- 장비만 있으면 그냥 팔다리만 멀쩡하면 할 수 있는 게 등산인데 그러면서 저렇게 비교를 하냐고요. 왜 국민적 감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이 경제가 어려운데 난리 났는데 공무원들이 골프 대회 한다. 그럼 골프 대회 하면 골프 대회 그걸로 다 비용 들어가요. 그 골프장 공짜로 씁니까? 아나무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정상이 하나도 없어. 지금 저 상임 고문에서 쫓겨나신 분이 지금 이제 골프에 올인하시는데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장도 중요하거든요. 저랑 사이는 별로 안 좋은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요즘 잘하더라고. 물론 뭐 그런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 지방선거 때 워낙 이제 어떤 관계가 나빠가지고 그렇지만 나는 김동연 지사가 나름 잘하고 있다고 의자 생각해요. 유치도 많이 해오셨던데.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유치했다고 하는 것 중에 김동연 유치를 어디 미리 해놓은 게 있고, 있어. 그거를 윤석열 유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거 잘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공무원들 모아놓고 야 우리는 골프 치면 안 되냐 하면 김동연은 안 되고 홍준표는 되는 게 문제야. 이래도 대구 시민들이 또 지지할까요? 참, 그런 게 궁금하네요. 거기는 뭐 하겠죠. 누가 이야기하면 그건 포기를 했더만. 네. 참 대구가 경제가 안 좋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자,
그 대구 이야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제일 떨어지는 경제 꼴등이 대구예요. 대구죠. 놀랍게도. 예. 그럼 대구 시민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의원이든 어떤 그 정치하는 분들이든 그 국민들을 챙기지 못하면 안 되겠네 그러고 바꿀 수 있는데 대구 사람들은 그냥 못해도 무조건 찍어주니까 그냥 맘 놓고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특별히 거죠. 경제를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없으니 그런 없으니까, 거예요. 예. 그걸 본인들도 아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대구 경제가 좋아지려면 확실하게 한번 바꿔서 사람을 뽑아놔야지만 정신을 차리고 잘할 텐데 대구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근데 그때 그 황교안이가 그 자유한국당 당대표인가 할 때 뭘 했냐면 대구에 내려가지고 가짜뉴스를 살포해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내려주는 돈 있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안 내려줬다.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예요. 갖고 대구에 가서 우리 당 지지해달라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근데 팩트 체크를 했더니 문재인 정부가 제일 많이 내려줬네. 대구에다가 소위 말하는 지방 교부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구 쪽이 밀어서 당선된 대통령이 몇 명인데 정상적으로 말하면 호구된 거야. 호갱이야, 그렇죠. 호갱. 예, 맞아요. 호구예요. 그래서 대구인가? 대호구 줄임말이 대구인가? 근데 그렇게 지역 감정 선동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근데 팩트는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도 윤석열이 저렇게 못하면 대구가 엄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보세요. 윤석열이가 저 서문시장 가고 대구 야구장 가서 시구하면 우리 대구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야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 대구에 공장 세워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머 대통령이 서문시장까지 와서 더군다나 부인까지 왔네. 김건희 아름다우세요. 막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국민이 할 짓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외교를 못했어. 다 퍼졌어. 그럼 대구나 경북의 지지율이 윤석열 지지율이 호남만큼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정신 차리지.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홍준표 같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공문동 골프 대회만 안 되냐고? 못할 건 없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유튜브 방송하다가 못할 건 없지만 여기서 막 뭐 벗고 막 방송하고 할 수 있는 거야. 문제 격에 맞는 행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경제도 안 좋은데 막 슈퍼챗 요구하는 것도 할 짓은 아닌 거예요. 해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마찬가지로 해야 될 서로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공무원들 모여가지고 그건 대구도 아니야 또. 지 고향으로 가요. 지 고향은 경남이야. 네, 장녕. 대구 공무원들을 끌고 가서 골프 대회를 해. 그걸 비판하니까 왜 좌파들은 골프를 무슨 자치한 운동이라고 비판하냐. 확실히 저쪽은 정말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슈퍼챗 타령 말씀하셨을 때도 슈퍼챗 타령 못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들 힘드니까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뭐 슈퍼챗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런 그 공감 능력이 있는데 얘네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시간 다 돼가서